네, 뉴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다행히도. 요즘 면역력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지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거죠? 뭐 금요일이 아무래도 가장 네. 피곤한 날인데 그래도 특히나 요새는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하시고. 또 네. 근데 사실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그쵸? 운동 잘하고 네, 그게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게 씻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 유니버스 종목들 보기 전에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네. 또 주간 리뷰를 해봐야 돼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강했던 시장에 비해서는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본업, 뭐 전자결제 쪽도 워낙에 좋고 또 자회사 이런 KFC라든지 이익 회복이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테마주로 엮이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로 엮이면서 목표가 이상은 올라주는 모습 보였고요. 톱텍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 그리고 자회사 나노의 상장 또 나노가 마스크를 지난해 그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 역시나 이런 테마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톱텍은 어제까지는 좀 다시 떨어졌는데 오늘 또 다시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그 다음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그 자체 브랜드 성장이 이어지면서 바닥권에서의 반등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번 추천드려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 너무 낙폭이 과한 종목이죠. 연초에는 특히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OLED로 2020년 실적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 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박스 포스코 ICT 여기 부연 설명으로 거래량이 적으니 소액 네. 투자를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가 박서준 오늘 하죠. 오늘. 네.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금토예요. 그것까지는 좀 네. 그렇고요. 네. 박서준 씨인가요? 네. 이제 주연 맡아서 하는데 뭐 큰 인기는 아니지만 아직 어쨌든 첫 드라마를 시작했다라는 거 눈여겨봐야 되고 네. 또 전반적으로 중국 이슈 때문에 관련 영화나 뭐 컨텐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부진하지만 쇼박스는 워낙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함께 반등 기대감이 있고 포스코 ICT는 사실 하고 있는 사업만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스마트 팩토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화로 넘어갈 테고요. 전기차 충전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수혜 기대감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 어제입니다. 파미셀 3,000당 제약 역시나 제약 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파미셀은 오늘도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543%나 증가했는데요. 좀 아직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추천했고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개선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추천드렸는데요. 일단 한 주간 제가 원래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수익보다는 손실이 안 날 종목들 네. 위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강할 때는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어서 좀 부진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네. 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추천주였던 파미셀 현재 5%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이번 주 쭉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또 종목 고르기 전에 유니버스 종목들 어떤 것 올라왔는지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번 주 기억에 남는 건 LG이노텍이 하루도 빠지지 네, 않고 올라왔다는 맞아요. 건데요. 오늘도 혹시 있나요? 네, 오늘도 LG이노텍 또 나왔습니다. LG이노텍도 지난해 말에는 몇 차례 추천드리긴 했는데 뭐 주가 상승폭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또 지난해 4분기 호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고점 16만 원 돌파해줄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1등 종목이 계속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고요. KSS 해운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죠. 그 칼틴 파르나라는 기업과 350억 원 규모의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인 상황에서 대규모 전년 대비 20% 좀 안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서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고 또 조선 쪽이 지난해부터 슬슬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죠? KS해운처럼 실적 개선되는 중소형주는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5G나 AI 이런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자주 나오는 종목 중에 네. 하나인데 UTG라고 하죠. 울트라 틴 글래스. 그래서 초방막 유리 폴더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필름 구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UTG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또 원래 캠트로닉스는 무선 충전으로 유명한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카페 가서 이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무선 네, 충전 비밀번호를 물어본 다음에 무선으로 핸드폰 충전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농담 삼아 말씀드리고 있을 정도로, 어찌됐건 그런 건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고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일단 1등 종목 나오고 있고요. 더고전자도 이번 주 몇 차례 나왔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으로서 수혜, 추가적으로 애플의 이어폰 관련된 수혜까지 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인DNC,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453%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아직 4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뭐 일단 주가가 뭐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실적이 4분기에 또 잘 나온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에서는 대우건설 올해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절반보다 더 떨어졌죠. 하지만 주가에는 반영됐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연초에는 실적 부진으로 많이 떨어진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 부분 관심 가져보면 좋고요. 종근당 바이오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고점을 최근에 돌파해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나왔고, 심텍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등을 했죠. PCB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나노신 소재 역시 이틀 연속 나옵니다.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17,500원대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코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간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현금 배당도 결정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막 정고점 9,500원 뚫는 모습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버스 1위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오늘 또 추천주 두 종목 골라오셨어요. 어떤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메디톡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과의 분쟁도 그렇고 네. 또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그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돼서 저점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금액 아니라면 관심 가질 만한 위치고요. 기술적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격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돌파하고 어느 정도 매물 나왔지만 요 가격대 유지해주면서 버티고 있고요. 또 수급 들어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담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이고, 또 대웅제약과의 이슈, 즉 악재는 반영됐는데 이 악재가 소멸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그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대웅제약과의 분쟁에 대한 결과가 예비 판정이 나온다는데 네.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어쨌든 완료된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올해 중국의 시판 허가나 아니면 탑 라인의 그런 영업이익 회복 기대감도 있으니까 반등 기대감 가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만원, 2차는 40만원, 손절가 32만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칩셋 미디어인데 어떤 기준에서 뽑았냐면 이 실적,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네. 뭐 효성중공업은 뭐 영업이익이 900% 이상 증가했는데 쭉 내리다가 얼마 전 추천드린 포스코 ICT도 있고요. 오스틴 밀플란트도 있고 실적이 좋은데 좀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네.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7%나 증가했고요. 이 기업은 반도체 설계 자산 IP라고 하는데 이 전문 기업으로서 비디오 IP에서 주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앞으로 컴퓨터 비전 IP 쪽에서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5G,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은 21%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IT 종목들이 지금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막 정배열 전환하고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800원, 2차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그리고 칩셋미디어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어요. 메디톡스는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주가 위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 제한되고 있는 모습, 여기 수급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기 반영했던 악재는 올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33만 6,200원 자리에 있어요. 1차 37만 원, 2차 40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칩셋미디어는 말씀하신 대로 4분기까지 실적 좋았던 기업 가운데 주가는 이를 크게 반영하지 않은 기업으로 칩셋미디어 골라 가지고 오셨어요.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이고요. 1차 11,800원입니다. 2차는 13,000원까지,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칩셋미디어 그리고 메디톡스 두 종목 오늘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고요. 문호준 이사님 오늘 함께 했어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